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감정평가 관계법규를 강의하는 이상곤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여러분하고요 평가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감정평가 관계법규라는 과목을 같이 공부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제 1차 과목을 이제 설명을 드릴 때 감정평가 관계법규라고 하는 것은 점수의 밭이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계학하고 이제 같은 이제 시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 회계학 점수가 40점 이상 높게 얻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감정평가 관계법규에서 80점 이상을 얻어준다면 회계학이 40점만 나와도 문제가 없거든요. 꽈락이 안 나온다고 한다면 평균 60 맞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정평가 관계법규는 우리 시험에서 1차 시험에 붙기 위한 아주 교두보 같다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할 때 감정평가 관계법규는 80점을 목표로 해서 회계학의 부족한 부분을 좀 보충해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말 그대로예요. 이 과목은 우리가 앞으로 평생 동안 일하게 될 감정평가에 대한 관계된 법률이라는 게 9가지가 있는데, 그 법률을 하나하나 우리가 공부하면서 정리해보는 게 이 법규를 공부하는 목적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평가 업무 하다 보면 각종 계획에 대한 규제라든가, 또는 건물 지을 때 규제라든가, 또는 무슨 노후불량 건축물의 재개발 재건축의 평가를 위한 규제라든가, 아니면 그에 대한 부분에 각종 법률에 대한 내용들을 필요하고 알아야지만 업무를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기본적인 소양으로서 1차 과목에서 감정평가 관계법규라는 걸 공부해서 앞으로 업무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공부하는 거에 비해서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전략 과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회계학에서 반복하지만 아주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 관계법규를 보는데 어쨌건 목적은 80점입니다. 그럼 우리가 1년 동안 평가사 공부를 해오면서 1차 과목을 붙을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공부를 해가는가라고 하는 커리큘럼을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일단 2018년도 현재가 4월쯤이죠. 그럼 4월달에는 우리가 입문서 과정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기초 과정이란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라고 해가지고 4회 정도 진행을 해서 1회를 3시간으로 봤을 때 한 12시간 정도 전체적인 범주에 대해서 틀만 짜준다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입문서 과정에 대한 부분에서는요, 뭐라고요? 용어에 대한 부분하고, 그렇죠? 기본적인 목차에 대한 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법이라는 건 사실은 목차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목차를 잘 이해하시고 흐름을 파악하신다고 한다면 내용들이 잡아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법을 공부할 땐 목차, 흐름과 용어를 잡아주는 게 첫 번째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입문서 기초 과정에서는 용어라는 걸 중심으로 내용을 보면서 어떠한 법마다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을 하나하나 정리해 보는 게 입문서 기초 과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안 해주게 되면은 뒷부분의 내용들이 이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귀찮아도 입문서 과정에 대한 부분은 하나하나 보시면서 라인을 보고 뒤에 내용을 들어오시는 게 좀 더 이해를 수반하는 도움이 되어집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법규라는 게요, 그냥 암기해서 되는 것 같지만 암기해서만 해결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베이스를 깔고 목차와 이해를 도운 다음에 그 안에서 흐름을 파악해서 응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에 베이스를 까는 게 바로 입문서 과정인 거죠. 그래서 입문서 과정 우리가 4회 정도 진행할 때 꼭좀 목차와 용어 중심으로 해서 내용 등을 전체적 흐름을 파악한다. 그러기 위해서 입문서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입문서가 끝나고 나면 우리 관계법규는 이제 특징상 개정이 많은 법입니다. 그래서 시험 볼 때까지도 계속 개정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 기본서가 나오는 시기가 7월 달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기본서 과정 첫 번째 기본 이론을 7월, 8월 과정에서 18회에 걸쳐가지고 기본 이론을 가지고 우리 기본서 과정으로 기본서가 이제 1, 2가 있는데요. 2권을 섭렵하면서 9가지의 법을 배운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는 입문서 과정에서 했던 용어와 목차에서 그 흐름이라는 걸 좀 더 파악을 하고요.
흐름 파악하면서 흐름 속에서 조금 구체화된 뭐가 되죠? 내용이라는 걸 파악하면서 뭐하죠? 그 이론을 기초로 한 응용도 시키면서 암기가 좀 이루어지도록 여러 가지를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서 과정 1, 2과정을 듣게 되면은요, 기본서 1, 기본서 2 들으면서 2달 동안 9개 법을 진행하는데 아무래도 좀 양이 많다고 느낄 수 있어요. 워낙 법이 많다 보니까 9개 배우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흐름하고 구체적인 내용, 응용할 거, 암기할 거 정리하면서 기본 이론을 쫙 정리해 주는데 대부분들이 이제 사람들이 그냥 외우려고 많이 목적을 하거든요. 근데 자꾸 얘기합니다만 기본적인 암기는 될 수 있어도 구체적인 내용을 매번 외우는 건 어렵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수업을 기본적으로 들으면서 복습하고 다시 한번 동영상 보고 복습하고 다시 한번 동영상 보고 이런 식으로 뭐가 된다? 반복적으로 수업을 듣게 되면은요, 아무래도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이제 기본서의 원템포로 흐르는 원래 기본 과정이 되어지겠죠. 그리고 기본서가 한번 돌아가고 나면은요, 이제 스피드 이론이라 그래가지고 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뭐 다시 공부한다든가 또는 뭐 나는 법규를 좀 빨리 보고 싶다 이런 목적 가진 분에게는 이 90월 과정의 14회로 마무리가 되어지는 스피드 이론 과정이 있게 됩니다. 그렇죠? 스피드 이론 과정은 어떻게 본다면 여기 있는 내용을 반복해서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만 거기에다가 좀 더 응용을 좀 더 시키는 거죠. 그리고 활용을 좀 더 하면서 속도를 붙여가지고 우리가 스피드하게 전체적인 범주를 알 수 있게 한 4회 정도 내용을 줄여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본다면 이제 초심자 같은 경우는 기본 이론 과정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한 해 시험 받고 다음에 다시 보는 분 같은 경우는 스피드 이론을 보통 추천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스피드 이론 가지고 짧은 시간 내에 뭐 저번에 배웠던 거를 한 번 더 기억을 더듬으면서 좀 더 빠른 내용에 대한 진행을 가지고 진행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스피드 이론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요때 반복이 되어지면서 이제 암기량도 좀 늘게 되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배워야 할지 어떤 내용을 암기해야 할지도 대충 윤곽이 잡히는 시기거든요. 근데 원래 일반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하나하나 끊어 듣는 것보다는 그냥 쭉 연결해서 1년을 저와 함께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서 과정에 두 번째 돌아가는 게 스피드 이론 과정이라는 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풀이 과정이 이제 11, 12월에 진행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처음부터 본다면 입문서를 받고 기본서 과정을 들었고 스피드 이론을 들었으면은 어떻게 보면 3번 정도를 들어본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되죠? 객관식이라는 문제집이 나오면서 문제풀이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한 16회 정도 진행하는 건데 이 객관식 문제풀이의 목적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그동안 나왔던 기출 문제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다 넣어놨어요. 문제집에다가. 그리고 나서 다른 시험의 유사 시험 문제의 기출 문제. 그리고 뭐하죠? 이에 대해서 응용하는 문제 등을 넣어줘가지고 여기서 기본 과정에서 얻었던 이론을 가지고 객관식 문제를 푸는 방법 등과 푸는 연습을 하는 게 객관식 문제풀이에 대한 장점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이 수업을 들을 때에는 제가 문제집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본서에서 봤던 거를 한 번 더 이론을 얘기해 주고 거기에 맞춰서 객관식 문제를 풀어드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뭐 이건 이론 더하기 객관식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냥 문제를 푸는 거는 뭐 의미가 없으니까 기본서 가지고 내용을 봐주면서 1시간 수업한다면 30분은 이론을 봐주고 30분은 관련된 문제를 푼다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객관식 문제를 풀면서 문제에 대한 자신감이 업이 되어지는 거죠. 뭐가 된다고요? 업. 파워업이죠. 자신감이 확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객관식에 대한 응용도 되어지고 연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객관식을 완성해 가고 나면요, 이제 내용 등을 문제를 적용하면서 활용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실제 우리 시험이 객관식이니까요. 1차 시험은요. 이래서 객관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이 밝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약집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뭐 기본서는 1000페이지가 넘는데요. 요약집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 200여 페이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약집에 대한 부분이 출간되어지면 요약집 가지고 12회 정도에 대한 부분에 1, 2월 달 6주 정도로 전체를 요약해서 요약집으로 빠르게 돌리게 됩니다. 그럼 요약집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본다면 마지막 정리를 그 많은 기본서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요약집이 출간되어지면 축약되어진 부분을 가지고 좀 더 스피드하게 내용 등을 빠르게 중요한 부분을 정확하게 공략하기 위해서 요약집을 출간하면서 최종 점검으로 6주 동안 12회에 걸쳐서 전체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때부터가 이제 사실은 본격적으로 암기가 되어지는 시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요약집 과정에 대한 최종 점검이 마무리되어지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여기부터 문제를 들으려고 많이 해요. 내용을 들으려고. 앞에 부분은 무시해버리고 요약부터 들으려고. 그러면은 솔직히 80점가량의 고득점은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죠? 60점은 가능할지 몰라도. 그래서 80점 정도의 고득점을 요한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단계를 밟아서 내용 등을 봐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쭉 연결해 왔을 때 요약집의 과정은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암기할 때 초석이 되어지는 부분이겠죠. 이게 이제 6주가량 요약집을 정리해서 보는 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시험 보러 갈 때 2월 말 정도에 4회 정도의 마무리 정리 특강을 하게 됩니다. 마무리 정리 특강. 이 마무리 정리 특강에 대한 부분은 저 같은 경우는 40문제를 내서 동일한 형태의 모의고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풀게 드리고 40분을 줘서 그걸 가지고 요약집을 가지고 전체 범주를 하루 동안에 다 섭렵해 드립니다. 올해 나올 수 있는 기출 가능한 중요한 부분들의 40문제를 같은 형태의 모의고사를 보게 하고 아침부터 오후까지 쫙 내용을 모다 정리하면서 해당 내용을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때 마무리 특강에서 거의 이 1회, 2회 두 번에 거쳐서 동형 모의고사를 보면서 80문제 가량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여기서 거의 굉장한 많은 문제가 똑같은 유형으로 기출되어지는 걸 많이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한 80문제 정도 두 번 정도 40문제를 줘서 동일한 형태의 모의고사를 보고 이틀에 걸쳐서 전체 범주를 요약집을 이용해서 두 번 정도 훑어주는 겁니다. 나오는 기출 부분만 모아가지고.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마무리 요약집 두 번 돌리고 정리해서 시험을 3월 첫째 주 토요일 날 보러 갑니다. 그렇죠? 여기서 여러분에게 확실한 합격의 어떤 기운을 불어넣어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봤을 때 마지막에 마무리 특강은 정말 많이 인기가 많은 강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잘 생각을 해보시고 어느 타임에 뭘 들어야 할지 고른다기보다는 쭉 1년 동안 연결돼서 상황 등을 정리해 보신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 1년 동안 공부할 기본적인 커리큘럼이긴 합니다. 그럼 처음부터 봐볼까요? 감정평가 관계법규의 공부 방법론은 어쨌든 회계에서 모자른 점수를 보충해줘야 되기 때문에 80점 정도를 맞아줘야 한다. 그럴 때 인문서 과정, 그 다음에 기본이론 과정, 그리고 스피드 이론 과정, 그리고 그를 기초로 한 객관식 문제풀이 과정과 그를 축약해서 암기에 도움을 주게 하는 요약집으로 진행하는 수업 과정과 그리고 그걸 마무리한 다음에 동형 형태, 동일한 형태의 모의고사를 통해서 40문제를 특강으로 이틀 정도 보면서 요약집으로 전체 내용을 두 번적으로 반복해서 마무리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러 간다면 관계법규에서 80점 정도의 점수는 충분치 않아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일반적으로 본다면 법규는 70 이상은 나와줘야 되고요. 80점 정도가 우리의 최선의 목적이라 볼 수 있겠죠. 여러분의 앞길에 꼭 합격의 서광이 비치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감정평가 관계법규의 공부 방법론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